나라지킴의 고위연합의 탈원전 태양광 정책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하에 학술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청정 재생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임기식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죠. 임기식 박사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 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 기업의 몇 개가 안 되는 글로벌 톱 기업으로 만드신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교연합의 회장으로서 이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박수로 발표에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계식입니다. 제 발표는 오늘 포럼의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양념으로 재미있게 할 테니까 양념으로 알아주시고, 이것은 제가 2013년에 덴마크에서 열린 청정재생에너지한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조금 발췌한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30분 이상 걸리는데 이걸 15분 내에 하려니까 아주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4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가 화석 에너지 고갈, 두 번째가 지구 온난화 현상, 네 번째가 물 부족, 네 번째가 식량 부족입니다. 여기서 물 부족, 식량 부족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는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이제 가축을 많이 기르잖아요. 이놈들이 방귀 끼고 또 LNG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발생을 하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은 탄산가스보다 20배 강력합니다만 이건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서 탄산가스보다 문제가 덜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선 에너지 개발,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인류가 1년 동안에 쓰는 총 에너지가 15테라와트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허만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1이라고 했을 때 청정 재생에너지 원과 양은 이 태양에너지가 우리가 인류에 쓰는 것의 10,000배를 지구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에너지를. 근데 태양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하는데, 첫째는 태양열입니다. 큰 냉수나 반사경으로 태양광을 한 군데 모아서 물을 끓여서 발전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태양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직접 이용해서 광자, 포톤을 일렉트론, 전자로 바꿔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해양 온도차는 적도 같은 데 가면 물 표면은 30도 정도 되고 20-30m 들어가면 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온도차 발전이 되겠습니다. 또 화력,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이 옥수수나 감자같이 그런 걸 갖고 에너지 만드는 게 이제 육상 바이오매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양이 많은 거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는 청정 에너지고 X는 아니고, 삼각형은 반쪽은 청정이고 그런 겁니다. 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이 해초들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해양 바이오매스. 수력은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는 바닷물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대류가 빨리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그 빨리 흘러가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조류력입니다. 커런트 파워. 조류력과 조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조력은 조소 간만이차를 이용해서 만족대 물을 저장했다가 간접대 물을 흘려보내면서 발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청정에너지의 원과 양을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태양력, 풍력, 조주력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해석한 것은, 우리나라는 태양력도 풍력도 모두가 자원 빈국이에요. 화석 에너지는 물론 말할 거 없고 모든 에너지가 빈국입니다. 조류력은
세계적으로도 약간 열성과 안에 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핵융합인데 인류의 꿈이죠. 이게 조그만 태양을 만드는 건데 이 지금 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70년대 이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안 된다. 해가지고 한 30년 해오던 연구를 중단했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16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터 프로젝트 불란소에다 실증 프로젝트를 짓고 있는데 10년씩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억 도의 온도를 15초, 20초 정도 유지하면 그다음부터 자체 분열이 일어나는데 핵융합이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써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버리지 유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국유지적으로 초전도체를 방처럼 만들어서 이제 보온가스를 가둬두는 거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4초 정도 지금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5초, 20초 유지하려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현대중공업에서 스페인에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건데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의 에너지 원천인데 또 무한 점용 에너지 높은 신뢰성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우선 제일 많은 면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할 수가 없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발전탑이 있는데 이게 제 발목표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 저장을 해놓으면 밤이나 흐린 날씨에도 이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95년에 3kW짜리 연구소, 오래된 연구소 건물인데 3kW짜리 태양광 발전 모델을 하우스 지어놓고 텔레비도 틀고 진공청소기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하면서 1년간 시험을 해보고 이제 이걸 산업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 연구소의 3kW 모델하고 쓰고 이게 태양광 발전탑입니다. 이게 한 가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오죠. 이거는 5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오는데 더 큰 걸 보면 이게 음성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발전장치 이제 공장이고 이거는 주문한 것을 다 만들어서 납품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태양광 발전탑을 세워놓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6가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높이가 20m쯤 되거든요. 풍력 발전은 높이가 120m, 150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50m 정도 높게 하고 또 옆으로도 하고 하면은 풍력 발전에 한 개에 10개 정도의 전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제 특허예요. 그래서 특허를 안 받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래도 아무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업으로서는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육상 풍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의 깊이가 100m 이하 정도 되는 건 기둥으로 나와가지고 육상처럼 하지만 앞으로는 더 훨씬 더 깊은 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나가면 이렇게 떠있는 위치에다가 이제 장치를 하는데 그걸 갖다 플로팅 떠있는 풍력발전이라고 하죠. 풍력발전은 벌써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보다 싸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는 아주 원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만 단점이 고장이 이렇게 잘 납니다. 오수유식이 그러고 이 날개 끝에 회전 속도는 거의 초음속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겁이 나죠. 공해가 심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 해결 방안은 시간 항상 지나가겠습니다. 또 여기가 이제 진도와 묵지 사이의 웃돈목인데 명량이죠.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전선을 가지고 330척의 외적을 물리친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에 2번씩 물이 초속 10m 이상의 굉장히 빠른 물이 흘러요. 아침에는 이렇게 흐르고 저녁에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류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좀 해야겠다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증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저보다 훨씬 전에 1990년대에 대한연구원에서
130을 들여가지고 2번 실험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세우면 초속 10m 정도 되니까 훨씬 발전량이 많을 텐데 어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 수상객 찾아가서 어민들하고 협상을 했어요. 또 중간에서 또 중간 거기다가 이제 실증을 하겠는데 괜찮으냐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초속 5m밖에 안 돼요. 맥시멈속도가. 거기다가 500kW 전력 발전 시설을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부선을 만들고 거기다 발전기를 설치하고 양쪽에 숫자를 넣는데 양쪽에 넣으면 물이 한 번을 이렇게 올라가고 한 번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발전기는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속으로 만드는 전속기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차가 이것도 제 발명 수차인데 반지형 수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 날개 끝에 굉장히 심한 와류가 돌아가면서 와류가 발생해가지고 진동도 심하고 고장도 잘나고 또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두체 같은 게 떠다가 툭 치면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조력 집중 장치를 만든 건데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치했냐면 현대중공업의 해양사업본부가 있는데 전 세계 해양 사업을 하는 회사는 1000m 깊이에도 기둥 갖고 물건 그 위에다가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20m밖에 안 되니까 어묵이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받고 이렇게 플랫폼을 설치하고서 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00kW로 설계한 게 700kW 떠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금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 군수를 데리고 이낙연 도지사 찾아가서 이게 굉장히 유망하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 사업하자 했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동발전소 소장과 진도 군수를 현대중공업의 법원에서 MOU를 맺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이에요. 이건 저는 국가적인 사업을 언젠가는 꼭 해야 하리라고. 왜냐하면 여기 요거는 좁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장죽수도, 거차수도, 맹물수도, 황강수도는 깊이도 40m, 50m 이거보다 2배 이상 높고 깊고 물도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 5기, 500kW 이상의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5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다 지금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한다면 모듈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더 해가지고 필요하면 더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실증 시험이 성공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전기자동차 시대로 변한다. 그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길 못 나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 시대가 될 텐데 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법을 고치는 걸 국회에 청원하면서 내가 연구를 했는데 근데 자동차에 가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굉장히 박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자동차 세상에 되면 내연기관 기술자들은 다 실직을 하게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전부 전류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 없습니다. 전륜구동은 전기자동차를 만들 게 못 만들 건 없는데 돈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럴까 생각하는 도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승차감이 좋은 후륜구동 고급 승용차를 개발하겠다. 그러고서 제네시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때는 2004년에는 제네시스가 시판되기 전입니다. 그냥 울산의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하나 얻어다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마트에서 소형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또 중형, 이태리의 피아트 모델에 보면 앞에 3명이 타고 뒤에 3명이 타고 중형인데 6명이 타면 아주 재밌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갖다가 또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만들고 사주한테 전기자동차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생각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하도 1년 넘게 그냥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니까 권유하고 거론하니까 토론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공과대학에 석장하고 카이스트의 기과 과장하고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 결론이 뭐냐면 전기 자동차는 골프장에서 밖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사주가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돈을 주냐고 야단만 맞고 사업이 못했죠. 그때 사업에 있으면 전 세계로 석권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쌍용 자동차가 60억이 나왔는데 그거 인수하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아주 껌값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파퓰러한 슈버레 디비전이 GM의 슈버레가 아주 서울값에 나와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 전용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CEO 기술개발 책임자와 경영 책임자를 하면서 아주 가슴 아팠던 거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G20,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 20나라를 모여서 회의하는 G20을 서울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공식 차량은 무공의 차량이어야 한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없어서 와가지고 전기버스를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전기버스 20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스 외곽은 미라에 있는 한국화학에서 만든 거고 그 위에 전장품은 전부 우리가 이제 공급한 건데 20대를 만들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인수해 갔어요. 2008년에. 이걸 인수해 가면서 이 전기버스를 만들었죠. 이 전기버스가 G20 회의가 끝나고 성공적으로 잘 끝난 다음에 또 남산버스를 전기버스로 할 수 없냐. 그래서 그것도 그거 문제 아니죠.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개통하는 개통식이 됐는데 이 결론은 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청정 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제 그걸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도 청정 재생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른 재생에너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는 어디까지나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의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것이 주 발전원이 되기는 특정한 국가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결론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